안녕하세요. 맥앤TV입니다. 맥 유저들이 컴퓨터에서 하는 가장 많은 작업 중 하나를 들라고 하면 메모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맥에 설치된 여러 가지 디폴트 앱들을 사용해서 메모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앱은 물론 맥의 메모입니다. 메모에는 여러 가지 메모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입력하는 기능과 편집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헤딩 옵션과 리스트 등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나 블릿리스트, 그리고 이미지 삽입도 할 수 있고, 이제 다른 메모와도 쉽게 링크할 수 있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맥의 메모 앱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하면 아이클라우드를 이용한 애플의 다른 디바이스와 연동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의 메모를 만들면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 접근이 용이합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모든 메모의 내용들이 내장되어 있어 분리된 파일로 보관되지 않는다는 점일 것입니다. 만약 분리된 파일에 메모를 만들고 싶다면 텍스트 편집기가 하나의 대안이 되는 앱입니다. 텍스트 편집기는 아마도 가장 간단하면서 사용하기 쉬운 앱일 것입니다. 텍스트 편집기는 두 가지 모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텍스트와 리치 텍스트 모드입니다. 일반 텍스트는 입력되는 텍스트의 스타일을 편집하거나 이미지를 삽입하는 등은 할 수 없지만 텍스트 입력이 빠르고 가장 작은 파일 사이즈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메모 앱과는 달리 분리된 파일로 메모를 만드는 이점은 이 파일을 다른 곳에 첨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폴더에 이미지나 스프레드시트 또는 다른 문서들과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텍스트 모드인 리치 텍스트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메뉴 막대의 포맷에서 리치 텍스트로 변경할 수 있고, 아니면 텍스트 편집기 설정에서 리치 텍스트와 일반 텍스트 중 하나를 디폴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리치 텍스트에서는 다른 워드프레스처럼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나 헤딩, 폰트 크기, 정렬 등의 변경이 가능하고 이미지 삽입도 가능합니다. 리치 텍스트로 변경되면 파일의 확장자가 txt에서 rtf로 변경됩니다. 다음 앱은 맥의 디폴트 워드 프로세서 앱인 페이지입니다. 윈도우의 워드와 같이 페이지도 거의 대부분의 워드 프로세싱 작업이 가능합니다. 표나 차트 삽입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MS 워드와 같은 기능을 원하는 유저들은 페이지를 메모 앱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요구를 반영하듯 페이지 앱을 실행하면 템플릿 윈도우에서 메모하기 템플릿이 제공됩니다. 메모하기 템플릿을 선택하면 메모 아웃라인이 만들어져 있어서 표준 메모 테크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지를 사용하면 분리된 파일로 메모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맥의 벤츄라에서 새로 업데이트된 앱인 프리폼을 사용해서 메모 만들기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빈 캔버스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텍스트 박스를 사용해서 텍스트를 입력하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텍스트 박스를 만드는 것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텍스트를 캔버스의 어느 곳에서나 위치시킬 수 있다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프리폼은 브레인스토밍 세션에서 사용하기에 특화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텍스트 레이아웃을 자유롭게 변경하며 각각의 텍스트를 링크하고 이미지 등을 첨부하는 등 작업을 원한다면 프리폼이 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메모를 꼭 텍스트를 타이핑해서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핸드폰 사용이 만들어낸 변화로 맥에서도 보이스 메모를 사용하면 음성을 이용해서 메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나 움직이면서도 필요한 내용을 녹음하고 무음 구간 건너뛰기나 스피드 조절 등의 기능을 사용해서 편집도 가능합니다. 수업 내용을 녹음하는 중에 보이스 메모를 같이 입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맥의 스프레드시트 앱인 넘버스를 메모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에서 두 개의 열만 남기고 나머지 열들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B열을 길게 늘립니다. A열에는 시간을 입력하고 B열에는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삽입해서 메모를 할 수 있겠습니다. 텍스트가 길어지면 리턴키를 사용해서 추가되는 내용을 아래 라인에 이어서 입력합니다. 그러므로 긴 내용의 텍스트 입력도 가능합니다. A열에는 꼭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름이나 타이틀 등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일종의 메모 템플릿으로 사용한다고 하겠습니다. 키노트는 프레젠테이션 앱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키노트의 개요 모드를 사용하면 메모도 가능합니다. 예로 기본 흰색의 빈 템플릿을 선택하겠습니다. 왼쪽 사이드바에 보면 일반적인 보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개요 보기로 바꿔봅니다. 그리고 사이드바를 좀 늘리고 클릭해서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엔터키를 사용해서 슬라이드를 추가해 가는 방식으로 메모를 입력합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탭을 사용해서 들여쓰기 형식으로 텍스트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슬라이드에 텍스트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메모가 만들어집니다. 각각의 슬라이드에는 메모 템플릿 형식으로 조금씩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메모 작성 후 프린트 등을 이용해서 미팅의 내용을 출력할 수도 있겠습니다. 맥의 여러 앱들에는 메모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 메모 작성에 적당한 앱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락처 앱에도 메모 작성란이 있습니다. 연락처를 실행해 보면 연락처 섹션 하단에 메모를 할 수 있는데 편집 모드를 실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텍스트 메모는 길이에 제한이 없이 긴 내용도 입력 가능합니다. 물론 텍스트에 특별한 기능이나 스타일을 넣거나 할 수는 없지만 연락처에 입력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넣기에는 적당합니다. 캘린더 앱에서도 메모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에 이벤트를 만들면 메모하는 섹션이 하단에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에 대한 예정이나 정보 등을 입력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라고 하겠습니다. 캘린더 앱도 역시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 아이폰 등 애플 디바이스에서 공유할 수 있으므로 맥이 없는 다른 곳에서 접근하기에 편리합니다. 또한 캘린더를 공유해서 다른 가족과 캘린더의 메모를 공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메모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소로 미리 알림도 있습니다. 미리 알림 앱을 실행하면 미리 알림 아이템 우측 끝에 영문 I를 클릭하면 해당 미리 알림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대화창이 뜹니다. 이번에는 상단에 보면 메모 섹션이 있습니다. 특이점은 미리 알림 메모에 입력되는 텍스트에는 약간의 편집이 가능합니다. 메모 막대에 편집 옵션을 클릭해 보면 서체나 구분점 및 번호 같은 것도 삽입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새로운 리스트나 미리 알림을 만들어서 그대로 하나의 메모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앱은 스티커입니다. 오래된 앱이긴 하지만 런치패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작은 포스트잇 같은 형태의 스티키 메모를 만드는 앱입니다. 스티커 앱이 실행되는 동안에 데스크탑에 메모창이 보여지게 됩니다. 다른 앱들과 같이 실행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메모 앱에서처럼 다른 앱의 상단에 띄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스크린 사이즈의 맥에서는 사용하기에 용이하지 않으므로 너무 많은 스티커 메모를 만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을 실행하기까지 항상 보여지기를 원하는 메모가 있다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맥에 존재해온 앱으로서의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로컬 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애플 디바이스에서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